종이팩은 종이와 분리해서 버려주세요. 종이에 함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이팩과 종이는 엄연히 다른 자재고요. 종이팩과 종이가 같이 섞여서 갔을 경우 종이를 재활용하는 업체에서는 종이팩은 무조건 다 소각로로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테트라팩 코리아의 지속가능성 팀을 맡고 있는 김광진 부장이라고 합니다. 테트라팩은 1951년 스웨덴의 룬드라는 곳에서 시작이 된 식음료 전처리 및 무김 포장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입니다. 2020년 경우 전 세계 160개국 이상에서 1,900억 팩 이상의 포장재를 공급을 하였고요. 테트라팩의 경우는 종이, 그다음에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포일로 이렇게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외부로부터 빛과 산소, 그다음에 미생물, 습기 등을 완벽하게 차단을 함으로써 상온에서도 12개월 이상, 1년 이상의 장기 보존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그 포장재, 음료 중에 테트라팩은 전 세계적으로 한 60% 가량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료 말고도 이제 그 식품을 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을 꼭 이제 냉장고에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온에서도,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남미 쪽이나 이런 약간 콜드체인이 잘 안 갖춰진 나라에서 이제 물에 대한 오염도가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정수된 물을 장기 보존으로 멸균팩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고요. 기업 모토가 이제 프로텍스 왓스것입니다. 굿이 이제 소중한 것인데 소중한 것을 지킵니다라는 이제 기업 사명이 있고요. 이 소중한 것에 저희는 세 가지를 규정을 해놨어요. 식품, 사람, 지구. 이 세 가지를 보호하고 하는 데에다가 이제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트라팩 같은 경우는 리뉴, 리듀스, 리사이클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리뉴 같은 경우는 재생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현재 저희 포장재, 멸균팩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포장재 75%가량이 나무, 목재에서 온 종이 섬유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리뉴어블한 머티리얼이죠. 이제 나머지 폴리에틸렌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광물에서 오거나 이제 유한된 자원에서 오기 때문에 리뉴어블한 머티리얼은 아니고요. 사탕수수 추출한 물질로 대체한다거나 이런 연구 노력을 하고 있어서 100% 리뉴어블한 머티리얼로 대체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리듀스 같은 경우는 품질에 이제 그 타협을 하지 않는 선에서 원료의 양을 줄이고, 또한 여기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 물, 그다음에 전력을 줄이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음용 후에 소비자가 분리 배출한 종이팩을 재활용을 촉진해서 그 부분들이 다시 또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저탄소 순환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은 이제,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회사의 기업 밑바탕 철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뉴얼 머티리얼 중에서도 그 제일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게 이제 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종이가 이제 그 1초에 한 축구장 2배 크기의 그런 이제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겠다고 이제 시작된 게 FSC입니다. 국제산림관리협의회이고요. 모든 공장과 판매법인이 FSC 인증을 받은 목재로부터 생산된 종이팩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FSC에 대한 그 보급에 대한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 소비자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식음료 업체들이 FSC 로고를 라벨을 붙인 포장재를 사용하냐라고 하면서 그 기업 이미지를 한 단계 위로 본다고 하는 밸류를 갖고 있을 수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제 그런 거를 넣겠죠. 근데 다만 한국의 그 식품위생법상 그 넣을 수 있는 그 넣어야 되는 표기사항이 너무 많아요. 사실 공간이 부족해요. 종이팩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75% 정도가 이제 종인데요. 향후에는 사실 95% 정도를 종이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종이 기반의 배리어나 PE를 대체하는 그런 거를 이제 가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 이제 75%에 해당되는 종이에 대한 재활용 방법은 많이 있어요. PE랑 알루미늄층 이거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요즘에는 굉장히 화두거든요. 예전에 이제 2018년 전에는 중국에서 이런 걸 다 수입을 했어요. 중국에서 이제 폐기물에 대한 이제 금수 조치를 2018년부터 했거든요. 다 막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PE랑 알루미늄에 대한 어떤 재활용 방법은 국내에 전무했었어요. 전무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보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소각밖에 없어요. 근데 소각하는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종이 섬유를 해가지고 재활용해가지고 받는 수익보다 이 소각 비용 자체가 더 큽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에서 그래서 테트라팩 같은 경우는 이제 몇몇 업체들과 함께 이 PE랑 알루미늄에 대한 솔루션을 지금 찾고 있고 테스트 최종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 물질의 개발 그리고 이제 재활용 촉진을 위한 테트라팩 이제 노력은 저탄소 순환 경제의 이제 세계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기후 변화 대응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테트라팩의 이제 선제적인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테트라팩은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을 좀 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 그 정보 공개 프로그램인 CDP라고 하는 이제 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라는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으로부터 테트라팩은 이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리더십 그룹인 A-리스트에 매년 등재가 되고 있고요. 저희의 그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201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본으로 삼되 2030년까지는 2015년의 양의 42% 그리고 2040년까지는 2015년 대비 58% 절감하는 목표를 제시를 했고 환경부에서도 종이팩에 국한해서도 배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종이팩은 종이와 분리해서 버려주세요. 종이에 함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이팩을. 종이팩과 종이는 엄연히 다른 자재고요. 그래서 종이팩과 종이가 같이 섞여서 갔을 경우 종이를 재활용한 업체에서는 종이팩은 무조건 다 소각로로 보냅니다. 그래서 전혀 재활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종이팩은 종이팩에다만 버리는 게 맞고 그리고 나머지 부자재에 대해서는 다른 플라스틱 관련이라든지 이런 데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어디다 배출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종이팩 같은 경우는 펼쳐서 씻어서 말려서 왜냐하면 제대로 버렸는데 상연히 이제 그 안에 잔존 음료가 있습니다. 근데 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 3일 지나면 부패가 시작돼요. 유통 과정 중에서 운송 과정 중에서 흐르기도 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돼요. 뭐 재활용품 시장에서 운송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축이라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팩은 압축을 우리 소비자가 할 수는 없으니까 펼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버려야 되는 거고요. 버렸을 경우 공간 효율도 높아지고 재활용 과정 중에서도 훨씬 회리가 잘 됩니다. 안 됐을 때는 이제 사실 이제 그 섬유를 뽑기 위해서 더 많은 물과 이제 그 전력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단일 재질로 분리해서 버리는 게 재활용에는 가장 쉽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착한 소비와 올바른 분리 배출이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리고 분리 배출이 사실 어렵습니다. 씻고 말리고 뭐 또 깨끗이 세척하고 하고 해서 이제 추운 날 오늘 같은 날 저기 내가 나가서 뭐 해가지고 하나하나 버려가지고 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만 사실은 이제 소비자가 올바르게 배출하는 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야만 재활용 촉진이 되고 큰 그림에 있어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나의 동참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 솔루션도 개발하고 인프라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통해서 2030년에는 80%, 뭐 벨기에처럼 90% 종이팩이 재활용되는 모습을 기대해 보고요. 그 전까지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테트라팩도 기존의 패키지 그 구성에서 좀 더 리뉴얼한 재생 가능한 물질들로 좀 더 쉽게 알루미늄이나 폴리에틸렌 대신 다른 플랜트 기반의 식물 기반의 재생 가능한 물질들로 개발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활용률 증대 그리고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도록 자원순환이 일어나도록 그런 거를 기대를 하고요. 우리가 뭐 스마트홈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누르고 해서 사실 아무 개발이 안 된 거는 분리배출이에요. 여태까지 그냥 손으로 하고 뭐 하고 다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2030년 전에는
좀 더 편하게 가정에서 바로 뭐 했을 때 세척하고 말렸을 때 바로 분리 배출해서 다른 공간에서 선별이 돼가지고 바로 재활용사로 갈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구현되기를 바라고요. 10년 안에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